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일본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시민 문화제가 이 시각 현재 원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위안부 기림의 날 행사가 이어졌고 학생들은 독립군 식단을 체험하며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어젯밤 한전선로 개폐기 불량으로 신축 아파트 단지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일부 가정은 재산 피해도 발생했지만 한전은 고의나 중대 결함이 있을 때만 배상한다며 보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문기 전 총장이 학교 복귀 후 자신의 소송 비용을 교비로 집행한 점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총장 직무대행 등 구재단 관계자 3명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내일은 제74주년 광복절입니다. 지금 원주에서는 일본 아베 정권을 규탄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이병선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선 기자, 그곳의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평화의 소녀상 제막 4주년 기념식이 열리고 있는 원주 평화의 소녀상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녁 7시부터 시작된 행사는 방금 전 결의문 낭독과 합창을 마지막으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시민 200여 명과 65개 시민사회단체, 지역의 국회의원과 각급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을 일제히 규탄했습니다. 했었는데 올해는 더 마음이 달라요.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하는 행동이 정말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함께했으면.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일본이 식민지 통치 중에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죄와 배상 대신 경제 보복을 가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주 지역 고등학생들은 청소년 발언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다며 아베 총리에 대해 작은 사과조차 하지 않는 사람을 이른바 선진국의 총리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밖에도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공연과 시화전, 신앙송 등 문화 행사, 1000개의 나비 날리기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기념식을 마친 후에 5년 동안 진행해온 수요 집회를 아베 규탄 수요 집회로 바꿔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매주 수요 집회를 이곳에서 할 거고요. 앞으로는 더 많은 청소년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요 집회를 이 공간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 횡성에서도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공연과 일본 제품 불매운동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또 원주 한지 테마파크에서는 평화의 소녀상을 주제로 한 닭종이 인형전이 오는 18일까지 열리는 등 광복절을 앞두고 관련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릉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또 동해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독립군 식단을 체험하며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배연환 기자입니다. 강릉 경포호수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꽃목걸이와 꽃을 올려두고 초등학생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편지를 띄워보내며 작게나마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8월 14일은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난 2017년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난해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요즘 일본이 위안부라든가 징용 강제 이런 부분으로 볼모로 자꾸 이런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한 목소리로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해시 부평여고의 점심시간, 연잎으로 쌓은 밥과 반찬에 조그만 태극기가 꽂혀 있습니다. 일제에 저항했던 임시정부 요인과 독립투사들의 식단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나라를 되찾은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학생들의 글을 식당 입구에 게시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학업 때문에 광복절 같은 기념일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급식으로서 애들의 역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도 내에서는 지자체별로 광복절 기념식이 열리고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이 펼쳐집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영서 지역에 5일째 폭염 경보가 이어진 가운데 원주 불온의 낮 기온이 37.2도까지 치솟는 등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원주 34.8도, 영월 34.5도, 평창 34도, 횡성 33.5도로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자정부터는 태풍의 영향으로 모레 아침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광복절인 내일은 낮 기온이 32도로 떨어져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고 폭염특보는 오늘 오후 8시를 기해서 해제됐습니다. 어젯밤 원주의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2시간 넘게 정전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폭염 속에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일부 가정은 재산 피해도 발생했지만 정전의 원인을 제공한 한전은 피해 보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아파트 2개 단지 1,400여 세대가 일순간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불이 꺼져 놀란 데다 냉방기도 작동하지 않자 입주민들이 집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전 사고가 난 것은 어젯밤 7시쯤 한전이 설치한 선로 개폐기 불량으로 2시간여 동안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1차 복구팀이 출동했지만 고장난 부품을 교체하지 못해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30-40분가량 복구가 지연됐습니다. 고장난 설비를 제거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또 잘 되지 않았습니다. 투발대로 간 힘이 이제 그 설비 제거를 하고 안전 복구를 했던 거죠. 이번에 정전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폭염 속에서 큰 불편을 겪은 것은 물론 일부 가정에서는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대였지만 전자레인지 같은 조리기구를 사용할 수 없었고 갑작스러운 정전에 가동 중이던 가전제품이 고장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정전이 됐을 때는 다시 전기가 복구됐는데 서큘레이터가 이제 고장이 났고요. 지난 5월에도 무실동 상가 밀집 지역에 2시간 반 동안 정전이 발생해 일대 상점들이 영업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연락도 없었고 방문도 없었고 저희 쪽에서는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 확인해 놓고 있었는데 연락이 전혀 없더라고요. 하지만 한전은 고의나 중대 결함이 있을 때만 피해를 배상한다는 전기 공급 약관을 내세워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기료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한전의 태도가 정전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고성의 한 어촌계가 공공건물 불법 임대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어촌계 내부 문제가 불거지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폐쇄적인 어촌계의 특성상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성의 한 어촌 마을입니다. 최근 이 마을의 어촌계장을 상대로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고발장에는 어촌계장이 공금을 투명하지 않게 쓰고 소득증대 사업비를 빼돌렸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라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지난 4월 강릉의 한 어촌계장이 구속됐습니다. 어촌계장은 업자와 짜고 수산종자 방류 사업을 한 것처럼 속여 마을에 지원된 2억여 원의 사업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촌계장은 사업비가 지원된 것을 숨기기 위해 주민총회를 열지 않았고 간사에게 범행 가담을 권유했습니다. 최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어촌계의 횡포를 고발하는 글입니다. 삼척의 한 어촌마을 주민이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배당금 분배와 마을 임대 수익 사업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다 입회비도 돌려받지 못한 채 어촌계에서 제명당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어촌계에서 각종 횡포와 부조리 문제 등이 불거지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촌계의 폐쇄성과 부실한 관리 감독 체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촌 지역 산업을 기반으로 둔 이런 경제적 공동체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존의 만들인 제도를 좀 충실하게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마련돼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어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된 어촌계가 제 역할을 하려면 제도 개선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기 상지대 전 총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오늘 김 씨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변호사 선임료 등 자신에게 제기된 소송 비용을 교비로 집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하고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김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지대 전 총장 직무대행과 전 이사장, 전 법인국장 등 구재단 관계자 3명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쯤 원주시 일산동의 한 고깃집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해 1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주방이 불에 탔고 냉장고, 식기류 등이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영월에서 일본에 맞서 의병 활동을 펼쳤던 고종경 의병장을 기리는 창의비가 세워졌습니다. 영월문화원은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오늘 김삿간면 고시동굴 공원에서 고종경 임진의장병의 충의 정신을 기리는 높이 5m의 창의비를 세우고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고 의병장은 400여 년 전 임진왜란 때 고시동굴 일원에서 의병을 모아 왜군에 맞서 싸웠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사태로 일본이 떠나는 국내 관광객이 급격하게 줄어들자 강원도가 이들을 도내 관광지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단체 관광객 유치 특화 상품을 공모를 통해 선정한 뒤 코스를 개발하고 단체 관광객을 유치했을 경우 전담 여행사에게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또 대규모 교육 여행단 유치를 위해 교육 여행 가이드북을 제작해 전국 학교에 보급하는 등 일본 여행 취소 관광객을 강원도로 끌어들이기 위한 관광 정책을 추진합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